자, 오늘은 나도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어제 반등 어떻게 좀 평가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들어오세요. 네. 추세를 잡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다.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하루밖에 반등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의미 있는 반등은 맞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저점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대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추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네. 우리가 완벽하게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이 추이를 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제는 또 좀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도 그 며칠 동안은 매수가 또 들어왔었는데 이 매수 수급 자체가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요거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 신용 부도 쪽에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 같은 경우는 수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프랑스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뭐 환시장에서는 변동성을 부정적으로 키우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반등을 최저점이 나왔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우상향 그래도 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세 잡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반등 국면이라고 평가 주셨는데 결국엔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사실 최근에 이제 구원투수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수급 따라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개인들이요? 일단 최근에는 기관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저도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연기금 매수가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기관 매수가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떠넘길 수도 있다. 그런 페이크를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금이라는 기관이 매수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매수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뭐 PBR이라든지 PER이라든지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명분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고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들어오면 다른 기관들도 추종해서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연기금이나 기관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2003년도 같은 경우도 시장이 많이 밀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2008년도 당시에도 이제 연기금이 먼저 매수를 해줬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우리 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을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갑자기 빠져나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선제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관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 당시에는 초기에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같이 순매수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지 연기금이 방어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방어가 된다라는 관점은 좀 어렵고 하지만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 닷새 동안 1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량이 대다수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수급적으로는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무언가를 사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연기금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LG엔솔 뭐 요 순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따라가도 될까요? 네.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대두가 된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안 밀렸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이 매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대표 업종들인 반도체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쪽이 이제 카카오죠. 네.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적인 모멘텀을 이슈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 인터넷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배가 되고 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주가는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어제는 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카카오를 잡아준다는 것은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 따라가도 된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다시 한번 시세 나오더라고요. 그냥 많이 빠졌던 탓에 올라가는 것일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에서 무언가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우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일지 지금 봐도 될까요? 재건주요? 네, 재건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주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어쨌든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갑자기 나는 종전을 유도하지 않겠어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사업적인 파트너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파라텍이라는 기업이 우크라이나 쪽과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줬었던 미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을 거쳐서 우리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최근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쪽과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됐었던 기업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기관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10년 동안 1,000조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혹은 600조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작은 건설 중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하나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죠. 네. 중국에서 이제 완화적으로 내수를 촉진하고 뭐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뭐 SG도 마찬가지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작은 기업 중에서 아이톡시라는 기업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도 우리가 연동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시네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자리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 방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방산 네.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어제는 올랐습니다만 역시나 좀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방산이요? 네, 방사는 일단 반등은 더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은 더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아이러니했었던 부분이 있죠. 방산이 올라가고 그 재건도 같이 네. 올라가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같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전을 앞두고 나서는 전쟁이 격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격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제 3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당시에 방산주들이 주가가 더 올라갔느냐? 전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업종들과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오더라도
안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지만 네. 주가가 더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단부에서 나오는 악재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점대가 잡혔다라고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방산주처럼 고점대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살짝 전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는 단기 반등은 더 나오겠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은 네.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포트에 무언가를 넣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탑픽 재건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이실까요? 저는 전진건설로봇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로봇이 들어가다 보니 로봇 기업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로봇도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콘크리트 펌프 트럭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북미 시장에선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근데 1위 기업과 거의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북미 쪽, 그러니까 미국 쪽을 통해서도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폴란드 쪽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와 굉장히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제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연간 600대 정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네. 이제 공장에 그런 자동화 로봇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600대에서 700대까지 캐파를 늘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실제로 납품이 되게 된다면 실질적인 외형 성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재건에 대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전진건설 로봇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탑픽 나왔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속도 내봐야 되겠는데요. 중국의 내수 촉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어제 시장 안에서 화장품주들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화장품 좋게 보시나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전 중국향 매출이 좀 나오는 기업들을 이제는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향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네. 올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살짝 소외감을 가졌었던 그런 기업 중에서 이제 중국 외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4년 만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내놓게 될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굉장히 절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건 건데, 여기서는 굉장히 강한 내수 진작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뭐 화장품이라든지 어제 보시면 의류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향 소비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향 화장품, 중국향 소비주들 다 괜찮다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의료, 어제 미용기기 쪽까지 온기가 좀 퍼졌었거든요. 네. 그쪽도 좋게 보시나요? 그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화장품보다는 미용 의료기기 쪽을 더 좋게 보고 있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많이 올랐고, 네.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화장품보다는 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파마리서치나 휴젤 같은 보툴리늄 톡신이나 필러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스킨 부스터도 마찬가지고요. 2025년도에 실제로 외형 성장에 대한 원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보다 어떻게 보면 순서를 봤을 때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 전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섹터 자체로 구분을 해본다면. 하지만 어제 어쨌든 나왔었던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탑픽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더 좋게 보는데 화장품도 이제는 좀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ODM 1위 기업이죠. 네. 그 코스맥스라는 기업입니다. 코스맥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일단 동남아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연간 성장률이 3분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각각 전년 대비해서 38%, 70% 정도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이 줄어든 부분들을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전부 다 메우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주가 네. 상승의 모멘텀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중국에서 과거만큼 경쟁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브랜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큼 올라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맥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14% 올라서 14만 9천 원.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목표 주가 어디 괜찮을까요? 네, 일단 코스맥스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세대도 잘 넘겨놨다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이게 지금 월봉이라서 살짝 애매한데 일봉 기준으로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이렇게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코스맥스 탑픽이었고요. 목표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3만 원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